안녕하세요. 쉬운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디자인 띵킹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디자인 띵킹 기반의 수업, 그리고 디자인 띵킹 기반의 회의 등등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이런 어떤 단어가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온 말은 아니고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디스쿨이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 디스쿨은 기존 현재의 우리 그 대학의 아카데믹한 이 학문적인 어떤 그런 공부 말고도 여러 학과의 친구들이 모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기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데서 끊이는 게 아니라 이 지식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창조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또 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지금 보시면 지식을 공유해서 산출물까지 가는 이 플랫폼 있잖아요. 모여서 지식 공유하고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산출물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 자체를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설계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미적인 창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설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설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디자인 띵킹은 이 디자인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예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런 어떤 의미인데 요즘은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 일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바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과정이라는 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정 지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설계다. 그래서 생각을 설계하다, 생각을 디자인하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과정에 대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을 계획하려고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고 할 때 그냥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 구성을 어떻게 좀 놓치지 않는 부분 없이 할 수 있을까? 체계적인 어떤 그런 과정으로 고민을 해보고 싶다. 이러한 어떤 과정이 바로 디자인, 띵킹이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어떤 회의를 해야 한다. 우리 어떤 회의에 목표가 있다. 그러면 이 목표에 맞게 회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결과로 제출이 되어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생각의 도구 그리고 생각 정리 기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약간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온 어떤 그런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론적으로 정리된 것을 이제 일본에서 이걸 번역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회의 상황에서 우리가 중간에 생각 정리 기술과 생각의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물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빠뜨린 부분 없이 예외 상황 없이 어떤 돌발 상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은 생각을 디자인하는 것, 그리고 생각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생각을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제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현실적인 아이디어, 현장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얻는 일, 이게 바로 디자인 띵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요약 정리를 한다면 디자인 띵킹은 막연한 개념을 공학적으로, 이 공학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이란 말로도 할 수 있겠는데, 막연한 개념을 공학적으로 쓰임새 있게 가다듬는 작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 디자인 띵킹의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디자인 띵킹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 정리 기술, 생각의 도구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생각의 도구는 과연 왜 사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보면, 이 생각의 도구, 이거를 생각 정리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 정리 스킬이라고도 하고요. 사고 기법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생각의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업무가 생각하는, 보통 회사원, 우리가 공부를 해서 회사 입사를 많이 하잖아요. 회사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 기획서를 내기도 하고, 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어떠한 내용을 이행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하고 나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일이 사람으로서 어떤 자신의 업무이기도 한데, 그것을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도구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습득하고 연습하다 보면 계속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통 두서없이 이렇게 말하다가 마감 시간에 끌려서 이것저것 머릿속에서 짜내고 인터넷 정보를 이용해서 문서를 정리하는 식의 이런 작업을 되풀이해서 체계적이지 않는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떤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데 빼먹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생각이 비즈니스고 기획이 상품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부로 지내든 회사원으로 지내든 그리고 프리랜서로 지내든 사업가로 지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이것이 바로 다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주부들도 내가 밖에서 남편이든 아니면 아내든 일하는 사람을 내조 혹은 외조하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걸 하고 또 구상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이 모든 비즈니스다. 비즈니스가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상품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재화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런 생각의 도구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디자인 띵킹이라는 이 플랫폼이 회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의 예로, 사례입니다. 사례로 회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회의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정말로 간단하게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추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의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료를 정리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공유,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 상황을 돌파할 어떤 문제 해결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온다라는 것은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듣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회의에 어떤 풍성한 어떤 그런 참여를 기대할 수 없겠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듣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다가 자신의 경험과 결부지어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에다가 살을 보태서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좀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목표에 해당하지 않고 목표와 다른 어떤 주변의 것들만 이야기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회의가 있을 때는 그 회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각자의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요약 정리해서 적는 것을 잘한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좀 아이디어를 조합하는 것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나는 내용들을 잘 모아서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잘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의 이 어필점, 회의할 때 나는 이러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그 어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리더와 그리고 서기를 뽑아서 회의를 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회사에 뭐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팀장이 회의를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팀원 중에 한 명이 서기를 하고 뭐 내용 같은 이제 팀원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사실 팀장이 어떤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미리 이 리더라는 사람을 한 명 뽑아서 이 리더한테 설명을 해서 이 리더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지식을 그리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나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식하고 나서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발산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발산하는 이 시간에는 비판하면 안 되고 자유분방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이디어를 합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질보다는 양에 집중되는 그런 어떤 안건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나서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선택하는 수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렴 시간에도 역시 비판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수렴 시간에는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왜 비판을 금지하냐? 우리가 비판이라는 것과 비평,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가라는 부분을 좀 가려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비판이라는 거는 난 이건 안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비판입니다. 이건 안 좋아. 그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 근거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내용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내용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그 해결, 대처안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만 하는 것은 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를 제시를 꼭 해야 되고, 이번에는 수렴, 모아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 때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4가지의 준수사항이 있을 수 있겠고, 회의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함을 회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의 도구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나눈 다음에 하나의 사례로 회의 시에 우리는 디자인 띵킹을 고려한 어떤 회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 단계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회의 시간에는 어떠한 규칙들이 좀 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